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 66주년 추념일입니다. 4.3 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조사 결과 1만 955명의 죄 없는 양민들이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군대에 의해 희생된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는 음모가 당장 중단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이 사건의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3월 6일자로 쓴 유서를 읽어보셨나요? 무슨 사건이?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요. 예, 3월 6일, 지금, 말씀의 시절 정확하면 3월 6일쯤 뭐라고 하셨어요?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쓴 유서요. 유서요. 대강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남북 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조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국가조작원의 줄임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이 사건을 국정원 문서 위조 사건이라 부르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한 워딩은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무총리 들어가시고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검찰은 3월 13일 증거 조작의 주요 피의자인 국정원 소속 선양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조사하고 3월 14일에는 체포조사 중이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3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종결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에 대해서 구속 구공판 돼서 그 보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공소를 주도한 담당 부장검사가 국정원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법률지도관으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기간 중에 법무부의 그 국정원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제적 사유 아닙니까? 검찰에 넘어온 뒤부터 공판 관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공판 관여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1심에서 결국 유우성 씨가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1차 수사를 했고 검찰의 다른 팀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장은 그 뒤에 검찰 정기 인사 때 검찰 인사로 서울지검에 발령이 돼서 공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이시원, 이문성 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및 공안 일부의 지휘부는 이미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국경 출입 기록과 위조되기 전에 국경 출입 기록을 모두 바꿔서도 위조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고도 재판부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출입경 기록을 발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왔음이 공판 기록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거짓말이라기보다도 판단에 착오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유아무개라고 하는 피의자가 북한을 드나들면서 우리 탈북자 정보를 넘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 이것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직시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1심 무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 간첩 사건의 피의자인 유 씨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조선족 임모 씨의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소된 내용 중에 아마 그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는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임모 씨의 또 다른 서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술서가 네.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도 밝혔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허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끊임없는 증거 조작을 시도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증거 조작을 했다,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본안 사건은 1심 무죄가 났지만 검찰에서 유죄 증거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공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8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한창 수사 중이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혼외자 의혹을 문제 삼아 낙마시켰고 결국 윤석열 특별수사팀까지 해체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이번 간첩 조작 사건은 명백히 정황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왔음이 드러나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문서 위조와 간첩 조작의 책임은 누가 져야 마땅합니까? 이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간첩 혐의가 있다고 지금도 보고 얼마 전에 검찰에서 공소유지 의견을 다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일부 증거 조작 시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야 할 남재준 국정원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친박 무죄, 반박 유죄, 유증 무죄, 무증 유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바른 결론대로 그렇게 사건 처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칭한 국정원 문서 위조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이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든 것이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허위 사실을 날조하다 못해서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사법부를 속이려다 들통난 사건입니다. 문제가 되자 검찰에게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맡겼는데 국정원과 공범관계인 검찰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역 없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으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조롱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국가범법 12조에 간첩, 날조,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만 봐도 검찰 수사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국정원이 저지른 증거조작, 간첩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골적인 수사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월 17일 보수신문에는 일제히 유우성 씨가 과거에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안 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 이 의혹은 이미 지난 2009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맞죠? 어떤 사건을 말씀하셨습니까? 유우성 씨의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했다는 그러한 그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 사건이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유 씨에 대해 추적해왔던 공안 당국이 이미 기소유예로 처분한 사건이 다시금 신문지상에 오른 거는 누군가 여론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론 공작의 목표는 유 씨가 간첩이 틀림없다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의 협력자이고 증거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의 간첩 혐의는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입니다. 그건 맞지요?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맞지만 지금 재판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팩트하고 안 맞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유 모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 점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국정원 직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김 사장이라고 불렸던 이 직원은 자신도 김 씨에게 속았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과 검찰은 어제까지만 해도 유우성 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함께 해왔던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자신의 범법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철저한 비협조로 일관합니다. 국정원 차원의 지시가 없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사건은 다르지만 역시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드러났습니다. 3월 17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트위터 활동을 전담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렇죠? 법정에서는 그리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당사자들이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객관적인 종합 증거를 판단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진술의 번복 여부에 대해서 너무 개념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을 이렇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국정원은 기밀 정보를 취급한다는 미명 아래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조차 검찰은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수사에서도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안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치외 법권인 셈입니다.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국정원의 방해로 수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라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1인 시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셨나요? 제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사퇴 공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법무부 장관 들어가시고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를 바라는데 하시겠습니까?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철저한 수사를 아무리 말해도 우리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수사의 방해자, 진실의 은폐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닉슨의 대통령 사임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법 도청과 관련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은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있었던 불법 도청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의회가 닉슨을 탄핵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CIA, 중앙정보국을 통해서 FBI,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며 진실을 축소, 은폐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이 사법방해죄, 권력남용죄, 의회모욕죄로 닉슨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닉슨이 자진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위압을 수사나 재판에서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40년 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똑같은 정치 스캔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법방해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고한 세 사람을 간첩으로 날조하기 위해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은 물론 급기야 국가조작원으로 조롱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은 사법방해죄를 넘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장관이 아닙니다. 예.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역시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온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가장 낯뜨거운 짓이 자살소동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먼저 자살소동을 벌이더니 국정원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 권 모 과장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국정원이 권 씨를 병원에 입원시켜 격리 놓은 상태라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맞지요? 우리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이 국회에서 자꾸 그렇게 논란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겠습니까? 그거는 결과를 지켜보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원이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그 다음에 전부 불러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상 협조를 하겠습니까? 수사 방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국정원이 자살이나 자해소동과 같은 야비한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자해소동과 2005년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팀의 고은영 팀장의 자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권영애는 이른바 1997년 대선 때의 북풍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권영애 안기부장은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파견하고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이용하는 등 북풍 공작 사건을 지휘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해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고은영은 2005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공 팀장은 엑스파일의 사회적 파장이 날로 커지자 미리 13쪽에 달하는 자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맞지요? 그 자살 기도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받을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순수성까지도 그렇게 왜곡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의 권 과장도 자살 시도 12시간 전에 어떤 일간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유일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항명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항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태의 결말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항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시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말과 다르게 국정원장에게 수사 방해를 지시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정원장 개인에 대한 비호를 넘어서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기문란과 같은 중대한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정보기관에게 은밀히 수사 방해와 사법 방해를 지시한다면 사태는 참혹 심각해집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닉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지난해 6월 최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채군과 임시의 개인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고용복지수석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실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하려 하는 등 여러 비서관실에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힘을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비리 첩보가 입수되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전방위적 뒷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모두 작년 6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 발표 전후였습니다.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을 막아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까지 선거법 기소를 막아 나섰지만 최 전 총장은 이를 끝내 관철시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이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입니다. 결국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권의 뜻을 거슬러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청와대가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지휘했을까요? 지금 소설을 듣는 느낌이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동욱 전 검찰청장 뒷조사 사건의 총책임자를 가려내고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양심을 지키는 공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을 진심으로 보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